네. 자, 삼성전자 왜 그러지로 시장이 조금 더 우장 접어들어가면서 논의거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요인에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M인베스트먼트 이주연 대표, 유한타증권 송태현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 지금 구간 보는데요. 외국인이 현물에서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선물 쪽에 있어서는 지금 순매수 쪽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변동을 오후 접어들게 되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외국인 순매수의 반도체 지금 살짝 확인이 되고 있고 사실상 프로그램 쪽에서 삼성전자는 지금 프로그램 순매수 1위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태현 과장님, 선업 동만일에 삼성전자를 사면 바로 그 다음 날 팔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포지션 거죠? 변경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아, 그 다음날 갔을 네네. 때는 오히려 거꾸로 네네. 다시 매도가 나올 수 있다? 네. 충분히 그런 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동시효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일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자 관련돼서 오늘이 유독 전자를 이용해서 지수에 대한 부분에 네. 상승 방향으로서에 대한 전환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 선업 동시만기 이후에 수급적인 요인이 약해졌을 때에는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오늘 전자가 더욱더 강하게 올라가고 하이닉스가 이를 쫓아가는 이런 형국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 선업 동시 만기 이후에도 계속될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랑 하이닉스에 대한 방향성이 사실상 동일 방향성이 나오게 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줘야지만 소부장에 대한 투자 심리도 많이 좋아질 수가 있게 될 텐데 네.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소부장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확장해서 생각을 하려면 전자랑 하이닉스가 내일에도 추가적으로 같은 방향성의 움직임이 상방적으로 나와주기를 조금 기대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삼성전자의 포지션을 우리도 같이 매수 쪽으로 가기엔 좀 섣부른가요? 아니면 안전적인가요?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진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이라면 충분히 접근을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보다는 변동성에 대한 부분에 국내 시장을 놓고 보게 되었을 때에도 불확실성이 더 확대가 되기보다는 이제는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나스닥이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갱신을 하게 되면서 기술주 중심의 이러한 이 상승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유독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약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히려 이러한 흐름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으로 더 한번 올라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 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거기에 따라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다만 전자가 오늘처럼 하이닉스를 계속 압도한다? 네. 이거는 조금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땐 진짜 뭐 수급적인 어떤 의도 깔린 움직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자, 현재 구간은 사실상 워낙 아랫단에서의 유입과 함께 움직이는 거라서 지금 4% 넘었죠. 계속 종가까지 그리고 내일도 상방인지 여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고 사실상 이주연 대표님께도 SK 하이닉스 같이 보면서 얘기 나눠볼게요. SK 하이닉스도 한 2%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보조금을 받으면 SK 하이닉스는 더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유인책이 되나요? 뭐 투심 개선은 가능하지 않을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뭐 보조금만으로 SK 하이닉스가 이후에 뭐 상승이 탄력적으로 나올 거다라고 기대를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보조금의 규모 자체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지금 미국에서 보조금을 약속을 한 그런 기업이 TSMC, 인텔, 그리고 마이크론이 있었고 삼성전자가 있었는데 이제
보통은 인텔 그리고 그 다음이 TSMC고 그 다음이 삼성전자의 보조금 규모가 제일 컸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는 좀 보조금 확정을 지을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이크론이 먼저 확정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내년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좀 간을 좀 태우다가 이제 그때 좀 완료가 되려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보조금이 확정이 되면은 분명히 좀 기다렸던 만큼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미국 내 투자나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사실 한미 반도체도 상승이 나오고 그렇죠. 있는데 한미 반도체 상승 원인 이유 자체도 그 마이크론이 보조금을 확정지었던 것 중에 하나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마이크론 쪽으로도 한미 반도체 TC 본딩 장비가 들어가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이 이후에 연속적으로 보조금 확정을 짓게 되면은 같이 또 장비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연쇄적으로 이뤄져서 오늘의 어떤 소부장들의 상승 동력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좀 좋게 만들어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본격적인 추세 상승이나 그리고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업황의 개선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은 될 수 있어도 계속 데이터나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해야지 앞으로의 추세를 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한미반도체가 그럼 기대감이 더 부각이 되고 있는 구간인 것 같아요. 기관 순매수 전일도 5위의 한미반도체였는데 오늘도 여기 한미반도체 5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하이닉스와 같이 기간을 또 담고 있네요. 송 과장님, 뭐 마이크론의 거의 70% 한미반도체가 납품하고 있고 SK하이닉스에게도 한미반도체 납품하고 있으니까 이런 보조금 이슈 있으면 당연히 한미반도체에게 있어서는 뭐 좋은 거 아니냐라는 논리도 있겠고 여기에 대해서 IR 기대감도 있어 보여요. HBM4라는 특정한 키워드가 이제 반도체 씬에게 있어서는 또 새로운 활력이 되는 건가요? 새로운 활력이 되기는 어렵죠, 사실. 그 이전부터 계속 끌어왔던 이슈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탄력이 되기보단 그 구간값을 끌어줄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이크론이라든지 SK 하이닉스가 보조금에 대한 부분이 확정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캐파 증설을 하는 데 있어서 보다 더 편리하게 할 수 있고 그게 계속적으로 나왔던 그 이야기를 어느 정도 만들어가는 완성해주는 이러한 구간으로 진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우려감이 높았던 부분이 완화가 되게 되면서 한미반도체가 그만큼씩 올라올 수 있게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IR에서 한미반도체가 사실상 장비에 대한 매출액을 더욱더 올려잡지 않겠는가 뭐 이러한 이제 이슈 때문에 사실상 그런 기대감에 대한 언급도 나오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열어봐야지 좀 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점은 SK 하이닉스가 공장 증설에 있어서 물론 HBM에 대한 라인을 계속적으로 늘린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 부분을 얼마만큼이나 지금의 컨센 대비 공격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 대비 그냥 그대로 가져갈 것인가에 따라서 한미 반도체가 업사이드를 열 수 있는 부분이 더욱더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 과도한 기대감을 가지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미 반도체가 어제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반등이 유의미하게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굳이 한미 반도체가 아니어도 다른 종목군들에서도 충분한 기회가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을 테니까 너무 과도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한미 반도체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YC나 DI 같은 경우도 바닥에서 살짝 고개 들잖아요. 그럼 이런 쪽이 더 낫다라는 의미세요? 아니면 아예 다른 종목군을 보자라는 말씀이세요? 지금 굳이 장비 업체가 아닌다 하더라도 굳이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장비단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도 공격적인 캐파 증설을 안 할 테고 그리고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다 대부분 공격적인 캐파 증설보다는 그냥 지금 정도의 수준의 이 뉘앙스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장비 업종 관련돼서는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 하더라도 지금 워낙 반도체 섹터 자체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등이 나올 때마다 그 구간값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은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의외로 눈에 띄었던 것들은 테스터 관련된 업체들도 상당히 눈에 띄었고요. ISC라든지 뭐 TSE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워낙 바닥에서부터에 대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사실상 이제 AI와 접목돼서 이야기가 조금 나올 수 있을 법한 이제 새로운 이제 반도체 칩에 관련돼서 설계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조금 되는 부분이 있게 될 텐데 그런 관련돼서는 물론 우리나라 업체들 얼마만큼이나 거기에서 실질적인 플레이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져 있다는 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뭐 가온칩스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에 대한 접근도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낙폭이 만들어져 있고 조그만 기대에도 오히려 탄력적일 수 있는 쪽 언급 주셨으니까요. 챙겨보겠습니다. 걱정은 이제 이스페타시스인 것 같아요. 어제 시간 외 구간에서 밀림이 있었습니다. 자, 검색어 순위를 한번 볼게요. 이스페타시스가 시간 외에서 좀 밀렸죠. 결국에는 그 유증에 있어서 뭐 금감원에서 다시 생각해보자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입장 변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2호 인수 쪽까지 공고히 하는 움직임인데 7위에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주연 대표님, 유증 받지 말고 정리하자라는 의견이 좀 많네요. 왜냐하면 반도체 보고 투자하셨을 텐데 이게 네.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어떤 관점 주세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어. 네, 어쩔 수 없이 사실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예. 좀 많이 답답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은 유상 증자도 그대로 진행을 하고, 뭐 제2호 인수는 뭐 다시 고려를 해보겠다는 이야기가 중간에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또 인수를 하겠다고 네. 하면서, 시장에 어떤 살짝 가졌던 기대감을 조금 다시 놓게 하는 그런 모습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스페타시스는 본업을 원래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 그나마 우리 시장에서는 AI 반도체 쪽에서는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네,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한 13%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전저점 구간이 21,000원대에 좀 위치를 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저점 구간을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잡아주지 못하면 좀 추가적으로 하방이 더 열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따라서 좀 어느 정도 관리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신뢰도의 회복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좀 사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잡아가기 전까지는 좀 접근은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어쩔 수가 없네요. 일단 신뢰도 회복을 어떻게 또 쌓아갈 수 있을지 이제 이스페타시스 쪽 그리고 이스그룹 쪽에 던져져 있습니다. 주가 회복도 나올 수 있을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이야기 나눠봤고요. 바이오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오늘 오전에 바이오가 강했거든요. 근데 지수가 조금 중간에 밀리면서 바이오주들이 살짝 다시 좀 내려갔다가 일부 다시 좀 반등세를 시연은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지금 어디 보고 있나요? 외국인 순매수 삼성 바이오로직스 7위에 있고 4위는 페트론입니다. 그러니까요. 갑자기 비만까지 뭐 머스크의 입이 또 다시 비만을 또 공격했다라는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송 과장님, 바이오 얘기 진짜 많이 나눴잖아요. 근데 사실상 바이오가 기대감은 참 많은데 반영을 못 시켰던 게 많이 올라서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구간은 다시 좀 고점 대비 내려와 있는 구간에서 매력적인 거예요? 아니면 이제 매력이 뺏긴 거예요? 저는 매력적이다라고 생각해요. 뭐 사실 시장 상황은 크게 변하지는 않았었는데 수급적인 부분의 이동과 그리고 차익 실현 이런 부분에서 다시 한 번 더 바이오 쪽에 대한 수급적인 전환이 가능해지는 구간이 오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불확실성에 대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게 되는데 바이오 쪽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점이 강점으로 다시 한 번 더 자리를 매김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접근을 해보기도 단기적인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도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월 달 넘어가게 되면 사실 학회에 대한 모멘텀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가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기대감에 대한 부분 일부 가져가 볼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연말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M&A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기대감에 수급적으로 몰렸을 때에는 이러한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수급적인 요인을 생각해 보면 금투세에 대한 부분이 이제 폐지로서 확정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날 사실상 많은 외국인의 이러한 매수세가 코스닥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것들이 사실상 외국인이기보다는 그냥 큰 손에 대한 부분일 텐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바이오가 추가적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페트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상한가에 진입을 하게 됐는데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일라이 릴리와 함께 이제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 번 더 올라오게 된 것이고 그것들이 사실상 수급적인 부분으로 표현이 되게 되면서 오늘 어려운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움직임 없이 끝까지 상한가까지 말아 올린 이러한 결과로서 잘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추가적으로 다른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에서도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눈에 떴던 종목 중에 하나가 SK 바이오팜하고 네. 녹십자였던 것 같아요. 물론 이러한 이슈가 뭐 각자에 대한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수급적으로 집중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다시 한 번 더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올라갈 것에 대한 베팅이 다시 한 번 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SK 바이오팜, 녹십자. 사실 바이오 좋았을 때 이쪽도 나쁘지 않았었던 거잖아요. 근데 다시 좀 반응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오늘 펩트론 상한가의 의미를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비만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상 지금 초기 구간일 수도 있잖아요. 뭐 물론 주일에 말고 앞으로 장기 지속형이라든지 경구용, 뭐 패치용 등등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요. 기관은 일단 펩트론을 3위로 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주연 대표님, 이게 일라이 릴리가 껴있고 알테오제는 머크, 뭐 쌍큐 등이 껴있고 뭐 이렇게 글로벌 빅파마와 연결고리가 있었기 때문에 좋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비만이 좋다라고 봐야 되는지요? 전자가 더 크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펩트론은 상한가에 안착에 성공을 네. 했는데 그 외에 뭐 D&D 파마텍이라던가 인벤티지랩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같이 좀 동반해서 힘을 내주다가 지금은 윗꼬리 달고 거의 대부분 상승폭을 반납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에서 최근에 트렌드 자체가 그리고 유동성이 워낙에 좀 부족한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확신이 좀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기존의 테크 기업들, 그리고 빅파마 기업들과 연계가 있는 직접적인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지금은 좀 기대감이 유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좀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압축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좀 시장이 밀리면서 다 같이 좀 빠졌었고 그 빠진 낙폭을 메우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 바퀴 좀 돌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의 매매 포인트도 역시나 지금 최근에 AI 소프트웨어 관련해서는 뭐 이스트 소프트처럼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이 있는 이런 빅테크 기업과 관련이 있는 종목, 그리고 뭐 루닛처럼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빅파마 기업과 관련이 있는 종목, 이런 식으로 좀 큰 기업과의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 중심으로 좀 강하게 시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낙폭 과대 종목들을 보실 때도 그쪽으로 좀 눈을 돌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지금 저점 구간에서 한 차례 순환이 또 돌고 있는데 가장 먼저 퍼포먼스가 좋은 쪽은 뭐 빅테크, 빅파마를 걸친 쪽이다라는 점에 있어서 투자 인사이트 주셨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가볼게요. 해외 빅테크 하면 테슬라인데요. 송 과장님, 테슬라를 이제 하드웨어 기업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봐야 할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2차 전지주의 매력도보다 자율주행, 로봇까지 이쪽을 오히려 더 투자의 기회를 확장해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야 할지 궁금하네요. 2019년도에 이제 이 고가를 형성을 했을 때는 전기차에 대한 1위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이런 스토리,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고가권까지 올라갔잖아요.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갱신을 하게 됐을 때는 자율주행에 대한 실행이 이제 눈앞에 왔다. 그리고 이제 로봇 관련돼서 스토리를 짤 수 있다. 이 두 가지로 변화가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전기차에 대한 이슈를 이제 테슬라와 연동을 한다? 그거는 이제는 크게 의미가 없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을 이제 테슬라와 연동을 시킬 수 있다? 그것은 맞다. 하지만 국내에 있어서 그런 플레이어들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은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국내에 대한 플레이어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대부분 레거시 관련된 업체들에 대해서 파생돼서 나오게 되고 거기에 하드웨어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되는 업체들이 많게 될 텐데 그런 하드웨어 제공하는 업체들이 사실상 얼마만큼이나 테슬라 관련된 향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조금의 퀘스천 마크가 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과연 레거시랑 관련돼서 들어가는 업체인데 그 레거시한 업체가 어떠한 이제 우군과 함께 협업을
하게 되면서 이런 로보택시 시장에 잘 스며들어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봤을 때는 조금의 이러한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또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제 내년도에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런 움직임이 나올 때 사실 대형주에 관련돼서 하나를 선택을 하게 되고 중소형주를 페어 트레이딩을 하게 되는 이러한 전략이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그보다 사실 중소형 관련된 업체에서 조금 더 똘똘한 녀석을 계속적으로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은 내가 선택을 하기보다는 시장의 강도에서 선택을 받는 것을 내가 따라가게 되는 그러한 역할로서 가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계속적으로 퓨런티어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그쵸. 많이 나오게 되고 그 자율주행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가장 강하게 움직였다는 점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일단 1순위로서는 퓨런티어를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2순위로서는 내년도에 자율주행에서 실적에 대한 모먼트가 조금이나마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 이런 종목 생각했을 때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여기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퓨런티어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은 알겠습니다만 그럼 2차 전지와의 고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둘 다 괜찮아요? 2차 전지화에 대한 고민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2차 전지와 자율주행.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기차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으니까 거기서부터에 대한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기차에 대한 반등을 나오는 것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예전의 영광을 찾는다? 그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구간값으로서 한 20% 정도의 수익이 나오게 되면 고맙다 이러고 나오게 되는 이러한 이제 전략을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강한 쪽이 있습니다. 바로 양자인데요. 양자 컴퓨터. 사실상 오늘 이제 갑자기 지수가 꼬꾸라지는 상황에 있어서 오히려 고점을 높인 게 양자였어요. 그러니까 테마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확 붙으니까. 근데 이게 이주연 대표님 어려운 질문일 수 있겠는데 오늘이 피날레예요? 아니면 이제 가는 방향이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거예요? 분위기는 조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와서 뭐 종목들을 추격 매수를 하냐 마느냐에 대해서는 조금 지금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어제도 상한가 안착을 그죠. 했고 오늘도 엑스게이트가 거의 상한가 가깝게 네. 좀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 구글 이슈 덕분이었잖아요. 구글에서 어쨌든 양자라는 기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을 보여줬고 좀 입증을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줬다는 거는 그동안에 양자 기술에 대해서 의심을 하던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었고 대부분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의심을 해소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는 거는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그런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 있느냐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미국 내에 상장돼 있는 양자 기업들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국내에서는 이제 관련 주들을 조금 조정 시에 이제 매매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서 트레이드에 활용을 하시는 거는 좀 괜찮겠다. 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격 매수는 조금 지양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많이 올랐기 때문에 트레이딩적 성격으로는 일단은 바라보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했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